이상한 편지가 있다며 한 여성이 경찰서를 방문한 것은 2011년 12월 어느 날, 감옥에 수감 중인 남자친구의 아버지 한센이 자기를 통해 그의 아들에게 몰래 보냈다는 편지에는 그의 타액과 머리카락 등 DNA 정보가 들어있는 고무 장갑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아무도 죽이지 말고 다른 이를 제압한 다음 함께 보낸 DNA를 현장에 남겨다오. 왜 한센은 이러한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요? 1965년 10월에 덴마크 동부에 위치한 아마게르 섬에서 태어난 한센은 매력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활발한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결여된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범죄에 대한 죄책감.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하고 싶어 했다. 흔한 나쁜 사람들처럼 그에게 있어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성인이 된 뒤에도 변하지 않았죠. 1987년 1월 어느 날 이삿짐 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는 73살의 미망인 에디스의 집에서 이삿짐을 나르고 있었는데 그런 그의 눈에 값비싸 보이는 보석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훔친다면 자기가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월 16일에 그녀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한 달 전에 아르바이트를 왔던 그를 기억한 그녀는 집 안으로 들였고 그런 그녀를 그는 방심한 틈을 노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눈여겨보았던 보석을 비롯해 현금까지 훔친 그는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가스 밸브를 열고 탁자 위에 촛불을 켠 뒤 달아났지만 다행히 가스 냄새를 맡은 이웃들이 그녀의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목에서 교살의 흔적을 발견하고 물건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자 강도 살인 사건으로 전환해 조사에 임했습니다. 한센이 남기고 간 발자국이 중요 증거가 되었고 억지로 침입한 흔적이 없어 처음에는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자 용의자 선정폭을 확대하던 중 한 달 전 이삿짐을 옮겼던 한센이 용의자로 지목됐죠. 이삿짐을 옮기며 안면이 있던 그였기에 모종의 이유를 대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이 그가 신고 있던 신발과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그에겐 에디스의 사망 추정 시간에 다른 이들과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이 알리바이가 거짓이 아닌 게 경찰이 추정한 범행 시간에 그는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사망 추정 시간이었죠. 당시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을 방 안에 남은 가스의 농도로 추정했는데 여기서 오차가 생겨 오히려 그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훗날 이 오류는 수정되어 그의 범행이 밝혀지긴 했지만 그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경찰의 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는 3년 뒤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죠. 1990년 8월 29일 40살의 학교 선생님인 레네는 쌍안경을 챙겨 자전거를 타고 인근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새를 좋아해 근처에 있는 자연보호구역을 자주 찾았던 그녀는 이날도 남편이 오기 전 취미를 즐기고자 잠깐 외출했던 것이었죠. 아름다운 햇살과 더불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너무도 좋았던 날. 동물을 관찰하는 그녀에게 다가오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한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욕망을 풀고 그녀를 살해했고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덮은 뒤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한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레네의 남편은 그녀가 집에 없자 잠시 외출했다고 생각했지만 저녁 10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확신하며 경찰에 신고했죠. 그녀의 자전거와 쌍안경이 사라졌고 가끔 인근 공원에 동물을 관찰하러 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공원을 중심으로 주변 일대를 둘러보며 탐문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원에서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을 보았다는 제보를 통해 조사 구역을 점점 좁힐 수 있었고 경찰견에 의해 사망한 그녀가 발견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범인인 한센의 DNA가 발견됐지만 이때까지 그는 중범죄로 체포된 전적이 없었기에 경찰의 손길은 그에게 닿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5년 뒤인 1995년 10월 그는 한 빌라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뒤 현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보지 말라고 위협하며 얼굴에 베갯잎을 씌워 정체를 숨겼고 그래서인지 그녀들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센은 여전히 체포되지 않았고 2005년에 네 번째 범행을 저지릅니다.
아마게르 대학의 기숙사 방에 침입한 그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나 방안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소리에 깨어나 방문을 열었던 여성과 마주쳤고 곧바로 얼굴을 가리고 그녀를 위협해 안대를 씌운 뒤 2시간 동안 자신의 욕망을 풀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그는 주방에 있는 우유를 맨손으로 잡고 입을 대고 마시는 등 중요한 증거를 남겼지만 이때까지도 중범죄로 체포된 전적이 없어 그의 지문이나 DNA 정보는 경찰에게 없었기에 용의자로 선정되지 않았죠. 그나마 경찰은 앞서 있었던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고 모든 사건들이 아마게르 섬에서 일어났던 점을 들어 지역 거주민 혹은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확인하거나 아마게르 섬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 유형의 보고서를 훑어보는 등 용의자의 수를 줄여가며 점점 한센에게 다가가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5년 뒤인 2010년 9월 25일 한센은 아마게르 섬의 한 공원에서 홀로 있던 여성을 타깃으로 삼고 성범죄를 저지른 뒤 달아났는데 그는 현장에 피인 기구를 흘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당시 아마게르 섬에서 몇 년 동안 일어난 연쇄 범죄에 대해 경찰은 범인을 아마게르맨이라고 부르며 의심이 가는 용의자들을 추려내고 있었는데 한센도 그런 용의자 중 한 명이었고 그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 그의 집에서 현장에 범인이 흘렸던 피인 기구와 동일한 것을 발견. DNA 샘플을 제공해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한센은 어떠한 자신감인지 이를 수락했고 얼마 뒤 그는 아마게르맨이라 판정되며 체포됐습니다. 과거 피해자에게 훔쳤던 보석의 일부는 그의 장남이 갖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는 모든 범행에 대해 부인했지만 본인이 제공한 DNA가 너무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에 재판부는 2건의 살인과 추가 성범죄에 대해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청문회가 끝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런 짓을 벌인 사람은 머리가 아픈 사이코패스이며 여성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저는 100% 무죄입니다. 경찰은 잘못된 남자를 잡았어요. 전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요. 감옥에서 그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전달책으로 삼아 자신의 DNA 샘플을 고무장갑에 넣어 편지와 함께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의 경우 모두 확인하지만 면회자의 소지품을 면밀하게 검사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었죠. 그가 이런 짓을 벌였던 이유는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DNA를 범죄 현장에 남겨두면 감옥에 있던 자기는 DNA가 일치했던 무고한 이가 되어 풀려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아들의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며 모두 드러났는데 당시 그는 덴마크 최고형인 종신형을 받은 상태였기에 형량이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날이 오면 영향을 주겠지만요. 참고로 과거에는 DNA가 일치하는 타인이 몇천억 분의 1의 가능성으로 있다고 했지만 요즘은 과학의 발전으로 더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기에 0%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던 한센.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는 그가 언젠가는 본인의 죄를 제대로 마주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